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로 국가 외교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되는 엄중한 시기에 일본 주재 초국 영사가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로 국내 소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28일 외교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의 총 영사는 작년에도 성추문 문제로 인해 내부 조사를 받은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성추문을 일으킨 인사가 또다시 총 영사로 근무하며 영사관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부하 여직원을 희롱해 왔다는 것은 공직기강 자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외교부의 공직기강 문제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라 연례 행사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성폭행 등으로 주 베트남, 주 말레이시아, 주 몽골, 주 에티오피아 대사 등이 잇따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2017년 취임 초기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도입하며 성비위 사건에 대해 불가능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불거진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외교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는 외교부의 땅에 떨어진 신뢰도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부뿐 아니라 온 국민이 대일 무역 마찰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이때 외교부 공직의 기강과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도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도 의지를 갖고 나서서 엄정한 조사와 일벌백계를 통해 해이해진 공직기관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5일 육군의 고위 간부가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발언들을 이유로 받은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고위 간부는 장병들 앞에서 기혼 여군을 아줌마로, 미혼 여군을 언니로 호칭하고 남성 부사관에게 여군 말은 듣지 말라는 등 여군에 대한 성차별적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체육 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는 병사 등을 발로 누르고 여군에게 헤드록을 하는 등 폭력적 행위를 한 사실 또한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제기한 해당 간부를 보면 우리 군대 내에서 계급과 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 성차별 행위가 얼마나 안일하게 여겨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군대 내 만연한 성차별 의식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군대 내 성차별 성폭력이 단순 개별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군내 결속력을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2016년 여군의 수는 1만 명을 넘어섰고 국방부는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 8.8%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여군이 우리 국방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군대 내 성차별 성범죄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안보에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 내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 탓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국방부 등 정부 당국이 나서서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벌함으로써 군대 내 성차별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일단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제도 마련부터 군대 내 성차별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파면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군대 내 기강을 저해하는 군대 내 성차별, 성범죄 근절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